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매우 강력한 공습을 예고한 가운데 이 전쟁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 사태의 파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종식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복이 없으면 협상도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좀 여러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란에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버티기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도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제 간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것은 뭐 거의 정권 교체와 버금가는 어떤 그런 정책 목표잖아요.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예.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론이 조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예. 달갑지가 않죠. 장기전을 바라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4주, 뭐 길게는 6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또 국내 여론을 좀 달래기 위해서 발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조금 상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4주만 좀 버티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속내는 어쨌든 조금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에요. 속내는 빨리 끝내고 어쨌든 싶다. 일정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그 성과를 승리라는 어떤 서사로 포장해서 국내 여론에, 그러니까 국내 이 정치용으로 이제 조금 소비를 하고 그러고 조금은 이제 좀 빨리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란도 보면 이란은 또 결사항전 태세로 지금 그 네. 반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 그동안 공격했던 거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바로 몇 시간 뒤에 다시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란 내에서도 뭔가 이 메시지를 발신함에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전쟁 초기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거 보고 아니 왜 이 미군 기지,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만 좀 정밀하게 타격하면은 어땠을까? 예. 민간 시설을 공격해서 안 그래도 조금 뒷짐지고 있으려고 했던 어떤 그 걸프 국가들을 좀 자극해서 이들이 이 참전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것이죠. 이제 페제스키안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조금 유화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그 공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이제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란 내부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대통령이 이 혁명수비대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 내에 강경파가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발언을 공박하는 어떤 그런 공격을 감행을 지금 한 종교 것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전쟁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야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 역시 조금 좀 의아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부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서로 이제 계속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공격도 계속되고 있고 물밑 협상이 지금 과연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전쟁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대개 좀 협상 창구를 나름대로 개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협상하자면 드러나 보자 뭐 이제 이런 그 의견을 표명했다가 또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없다 그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무조건 항복이라 그러는데 사실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저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무조건 항복,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군사 통제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권도 잠시나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적국이 들어와가지고 점령군이 들어와고 점령하고 4, 5년 동안 점령한 다음에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를 해버리는 그건 것이죠. 미국도 원하지 않는 방법 못해요. 예. 못하기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도 그러면은 맞불을 조금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쨌든 간에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은 뻔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에게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비용의 문제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이걸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사실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조금은 이란 이 신정 체제에게 조금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란 대통령이 이 종전을 위해서 중재를 시도하는 뭐 국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또 어떤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진짜로 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의 안보수장이요 미군 병사 여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얘기를 부인하고 있고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태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네. 이건 뭐 트럼프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포한 이 미국 병사들의 이 동영상이 송출되는 순간 예. 저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 중에서도 아니 쟤네들이 우리 병사들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 더 혼내줘야지 이제 이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 도대체 정말 무슨 이유로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을 저 전장에 내보내서 또 다시 생포되는 어떤 이런 이란이 미국인을 이 인질로 생포해가지고 고통을 준 지적이 꽤 있잖아요. 그죠? 미국 국내 여론에는 안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해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트럼프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그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이란의 주요 석유 시설이 이제 불타는 그런 모습 보셨습니다만 이 얘기가 이란에 그죠? 이란에 네. 이란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새벽에 매우 그러니까 어제 밤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딱 24시간보다도 전이었는데 어제 8시 저녁 8시 정도였는데 그때 매우 강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예고에 대한 타격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석유 인프라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군사 시설만 타격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공공 인프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은 이 석유 이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 석유 고까지 지금 다 파괴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어쨌든 너희들을 고사시키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군사적인 승리, 전술적인 승리고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운 어떤 전쟁 계획대로 지금 뭐 착착 수순을 밟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런 어떤 이 전술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가 정책적인 승리, 이 전략적인 승리로 이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책적인 승리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정책 목적을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헷갈릴 정도인데 적어도 이 무력 그러니까 핵무기 능력은 불능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어떤 군사적인 성과, 전술적인 성과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거 이상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을 좀 탈탈 털지 않으면은 저는 정책 목표 달성은 여전히 난망하다. 그러니까 이 전술적인 승리가 반드시 전략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전쟁이 장기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또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이란이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의지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쟁 목표가 원래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좀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무릇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 전쟁으로 무슨 정책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군사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외교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군사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습만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상군 파병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조금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단은 지르는 것이에요. 지르고 뭔가 이제 명분을 찾고 그 명분을 합리화하고 예. 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구 던집니다. 예. 너무 막 던져대가지고 이게 정권 교체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난망해 보이니까 참모들이 이 전쟁의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목표를 이렇게 조금 축소하려는 노력을 갖다가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구 전략 정도. 네네. 이제 간밤에 트럼프가 그것도 SNS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야겠다. 참모들도 협상은 없다.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죠. 이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이란이 정말 백기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무조건 항복이 아니고 이란이 굉장히 약해져서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저항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항복이라고 보고 우리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오늘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항복한 거라고 난 생각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이 너무 불쌍해요. 막 던져놓고 주워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예. 이제 당장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제 호르무즈 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봉쇄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들여오는 석유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이제 옴짝달싹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경제의 타격.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그 이 해양 수송로죠, 이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슬록이라 그러고도 하는데 이 호르무즈에서 인도양을 통해서 이 말라카 해협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또 일부는 이제 대만 해협을 통해서 타이완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석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한 70% 정도가 고해양 수송로를 의존해서 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 말씀하신 SLOC가 또 이 무역로이기도 한 거예요. 통상로이기도 한 건데 이게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SLOC 아까 말씀드린 그 해양 수송로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봉쇄한 게 이란인데 미국도 출구 전략을 뭐 지금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란에서도 이 봉쇄한 거를 풀으려면 뭔가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러를 좀 열어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실제로 봉쇄한 것은 아니에요. 봉쇄에 위협을 하고 있는데 위협을 하니까 이제 알아서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해군을 파견해서, 그러니까 호위대로 이제 호위를 해가지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요. 실행에 옮기면 아무래도 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명살상이 발생하고 그거는 또 정치적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거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이제 왜 우리가 바디백이라 그러잖아요. 이 미군의 시신이 백에 쌓여가지고 후송이 될 때 그 바디백 카운트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철칙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쿠웨이트도 그렇고 이제 석유 감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상당히 그 수요가 늘고 있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메이크 러시아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중재를 받아야 할 국가인데 지금 자기네들이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가 감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뭐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글로벌 유가가 요동치면 미국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를 일부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 보고는 그동안 그렇게 러시아로부터 석유 사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인도한테 러시아 석유 좀 사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면은 또 더 석유 수입, 그러니까 석유 수출 제재를 조금 더 해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뭐 당연히 뭐 최대의 수혜국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지금 이란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근데 유럽 국가들은 아까 저희가 이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을 말리다가 네. 같이 싸우고 있는 지금 그 네. 경우로 지금 네, 빠져들고 네,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유럽 동맹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맹국인 미국을 좀 도울 수밖에 없는 어떤 뭐 그런 뭐 처지가 있는 나토 것인데 사실 동맹이죠. 정말로 이번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싸늘했죠. 처음에는 이제 조금 뒷짐지고 너희들이 뭐 싸놓은 거 너희들이 좀 치워라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의문스러운데 왜 그렇게 이 미사일 보복을 남발을 했는지. 이 튀르키예를 때립니다. 그죠? 튀르키예에 있는 기지를 때리고 그리고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때려요. 미사일로.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동 전문가가 이거 모사드가 때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요? 이제 이란과 유럽이 좀 척을 지게 하기 위해서 뭐 모사드가 때렸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스페인은 제일 좀 싸늘했거든요. 우리 절대로 기지 내줄 수 없고 이거 너희들이 벌인 전쟁이니까 너희들이 처리해야 그랬는데 지금 구축함을 보냈어요. 프랑스도 지금 튀르키예에 뭔가 이제 그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 뭐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제 좀 미국 편에 서서 이란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은 결국 이민 문제가 발생하고 테러 문제가 발생하고 에너지 수급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안정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중심으로 조금 질서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튀르키예 공격하고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미사일을 날린 것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이란에서는 이걸 부인했었잖아요. 우리가 안 그랬다고. 부인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들을 했냐면 지도부는 몰랐을 수 있고 이슬람 그 혁명 수비대가 팔다리가 그냥 걔네들 마음대로 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교수께서는 그것 역시 모사드가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중동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모사드가 그런데 굉장히 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란의 누군가가 감행했던 그런 공격이라면은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참 기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치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 뭐 이제 이런 또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란은 기본적으로 조금 확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고 미국과 이란의 문제이지만 판돈을 갖다 키우는 것이죠. 판돈을 키워가지고 이건 다 너희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다 같이 좀 말려봐 좀. 뭐 이제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애매한 입장에 있었던 국가들과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면은 이란도 나름대로 조금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멀리 있는 우리나라로 이제 불똥이 튀는 게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하면서 이제 석유, 뭐 경제적인 타격, 뭐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한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 일부가 이제 평택 오산 기지로 이동시켰다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미 이 그 주요 전력들이 떠났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부분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이미 떠났는지는. 근데 분명히 이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뭐 발동하기 시작했다,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번에 이 나온 NDS 국방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중동은 미국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vital interest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걸린 지역이 아니고 예. 정말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걸린 지역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억제력을 갖다가 인태 이 전장에 정말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이란 같은 경우에는 containable threat, 그러니까 충분히 억제가 가능한 그런 위협이라 그랬는데, 그런 위협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갖다 투여를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태평양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그건 네. 이제 한국의 관점이고, 미국의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인태 지역의 이 억제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예. 헥세스 장관이 우리는 충분히 두 개의 중요한 전쟁에서 동시에 전쟁을 진행시킬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 미국의 패권이 정말로 이 뭐 엄청 났었을 때조차도 2MRC라 그래가지고 Two Major Regional Contingency, 두 개의 주요 지역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거, 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돼. 이런 이제 그 논란, 그러니까 네.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중국은 속으로 씩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3월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19일 날 네. 예정이 돼 있고요. 네. 3월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맞아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미국이 일본 정상을 만나고 3월 안에 중국 정상을 같이 또 이제 네. 만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요번 이 이란 사태 안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본은 처음에는 조금 좀 머뭇거렸어요. 예, 일본도 이게 어떻게 좀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 뒤에 섰죠. 예. 우리보다는 일본이 늘 이런 상황에서 미국 뒷줄에 서는 게 조금 편안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다카이치사나 결국에는 미국 편을 들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뭘 병참 지원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전투에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뭐 병참 지원이라든지 뭐 이 공중 급유기를 뭐 제공한다든지 전투에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예. 이제 그렇다면은 한국에게도 이 비슷한 요구가 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페이트리엇 미사일만 빼가는 게 아니고 예. 뭐 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도 뭐 좀 빼내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에이테크임즈 이 공격용 미사일도 좀 공격용 빼갈 수 있다. 미사일까지. 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예. 대북 방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중국 말씀도 하셨는데, 중국은 이번 상황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건 뭐지 이제 싶어가지고 강한 어조로 이제 왕이 장관이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뭐 미중 정상회담 뭐 취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불쾌하니까 항의 차원에서. 예. 근데 사실 중국에게는 미중 정상회담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란보다. 이란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사실 지정학적인 가치보다는 지경학적인 가치. 석유를 갖다 많이 수입을 하니까 이란으로부터. 그래도 뭐 이란하고 중국하고는 중간에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 국적으로 확인되면 통과시켜주고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걸 전화로 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통과시켜달라고. 예. 이제 그런 입장이 있지만 뭐 정말 미국이 진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정말 뭐 전면전에 간다 그러면은 중국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중재 역할을 중국이 할 수는 없을까요?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서? 뭐 폼은 잡겠지만 뭐 실질적인 중재 역할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만약 북한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쳤어요. 중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혈맹이잖아요, 그쪽은. 혈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러시아는 더 뭐 못 참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조금 불쌍한 거죠. 약간은 고립무원이고 그런 상황인데 불쌍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쌍하기만 한 거라는 게 왜냐하면은 이란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사실 러시아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러시아에게는 지경학적으로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저 미중 정상회담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역시 미중 관계가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 예.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